MPO 활동가를 위한 미리 캔버스 활용법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나나입니다. 오늘은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정방형 웹포스터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기존 디자인을 살릴 것인지 혹은 백지에서 시작할 것인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골라서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요. 웹포스터 제작을 실전으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나서 파일을 저장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웹포스터는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명은 주말 아침 동네 플로깅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오전에 하는 행사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만나는 장소는 카페 행복한 지구, 문의는 02-123-4567. 필수 요소는 환경 혹은 플로깅에 관련된 그림을 반드시 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땡땡땡님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상단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셔서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요. 소셜미디어 정사각형. 오늘 저희가 만들 내용은 정방형 웹포스터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정사각형을 클릭해 줍니다. 소셜미디어 정사각형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정방형 사이즈의 하얀 도화지가 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왼쪽 상단 메뉴부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상단에 있는 제목을 반드시 입력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구별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목을 입력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웹포스터 정방형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적고 나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에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에서 약간의 텍스트 변경만 해가지고 웹 포스터를 완성해보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템플릿을 만들 건지 여기 검색창에다가 플로깅 행사였으니까요. 플로깅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상단에 있는 오른쪽에 여름방학 맞이 비치코밍이라는 이 행사 웹포스터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왕관 이미지가 없는 이미지를 클릭했음에도 여기 이렇게 워터마크가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워터마크라는 건 이제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나 요소에 그 해당 저작권 단체에 이제 로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박혀 있게 만들어 놓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터마크를 없애려면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유료 저작권 요소부터 먼저 삭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치코밍이라는 이 글씨체가 아마도 유료 폰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치코밍이라는 행사 그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폰트 글씨를 한번 보면 210 네버랜드 B라는 글씨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손잡이를 이렇게 눌러보면 210 네버랜드 B는 여기 보시다시피 유료 폰트였어요. 그래서 이 글씨체에 워터마크가 떠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글씨체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보통은 고딕체에서 제목 글씨를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고딕체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대부분 유료 폰트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마우스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많이 사용하는 글씨체 중에 지마켓에서 배포한 지마켓 산스체가 있어요. 오늘은 이 글씨체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마켓 산스 볼드체를 클릭하겠습니다. 비치코밍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되어 있지만 글씨체 자체가 지마켓 산스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할 행사는 비치코밍이 아니라 주말 아침 동네 플로깅이라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요 비치코밍이라는 자리에다가 주말 아침 동네 플로깅
이라고 적어줍니다. 이 행을 일렬로 만들기 위해서는 폰트 글씨 자체를 조금 줄여줘야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152.9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한 70 정도 반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여름방학 맞이는 지워도 되겠죠. 주말 아침 동네 플로깅이라는 행사 제목을 썼고 여기에 이제 좌우로 벌어지는 요 손잡이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 주시면 어때요? 두 줄로 되어 있었던 게 이렇게 한 줄로 한 행으로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주말 아침 동네 플로깅이라는 요 문구가 잘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자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왔을 때 여기 기준점이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에 분홍색으로 줄이 쭉 그어지는데 이게 지금 전체 화면에서 이 정방형 박스 안에서 이 주말 아침 동네 플로깅이라는 텍스트 상자가 정가운데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기준점을 삼아서 기준 삼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추가되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요소를 클릭하셔서요. 여기도 검색창에다가 플로깅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플로깅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미 여러 가지로 미리 캔버스에서 디자인되어 있는 그림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 친구는 상체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바다 느낌이 나는 물살에 몸을 맡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비치코밍이 아니라 동네 플로깅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지워주고요. 지우려면 클릭한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들을 골라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집게를 들고 플로깅을 하고 있는 소년이 보이죠? 요거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넣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좀 줄여주려면 요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자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에 이렇게 11이라고 숫자가 써 있는 거가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요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가 총 11개가 숨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를 클릭하면요. 네,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좀 앉아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는 이 모습도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두 친구 다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친구를 이쪽에다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남자아이를 이쪽에 배치를 하는데 두 친구 다 한쪽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 남자아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반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전 클릭해 볼게요. 반전을 클릭하면요. 좌우 반전이 있고 상하 반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좌우 반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아까는 분명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이렇게 플로깅을 함께 하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얼마든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주말 아침 동네 플로깅인데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바다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배경도 없애줘 보겠습니다. 딜리트 키 누르면 굉장히 허전해졌죠. 그래서 일단 언덕을 한번 요소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언덕. 여러 가지 이제 또 언덕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요런 언덕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언덕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넣었는데 다 가려버리죠. 그러면 이 언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로 보내주면 되겠죠. 도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이 도형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순서 클릭해 볼게요. 지금 현재는 이 언덕이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나 맨 앞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뒤로나 맨 뒤로만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맨 뒤로를 한번 눌러볼까요? 맨 뒤로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배경 이미지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언덕이 들어와서 딱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허전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다 나무를 조금 심어주려고 해요. 요소에서 나무를 검색합니다. 너무 이렇게 디테일이 뛰어난 나무들보다는 그리고 유료 이미지를 피해서 제 생각에는 요거 두 나무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이 친구는 지금 속성이 뭘로 돼 있죠? 네, 비트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트맵은 색상 변경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이 나무 색깔 그대로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이 정도의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살짝 이 나무를 가려도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맨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순서 눌러서요. 맨 앞으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 나무도 색상 변경 없이 그냥 이쪽에 이렇게 갖다 놓게 됩니다. 이 나무 한번 갖다 놔 볼까요? 네, 이 나무도 역시 비트맵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도 사이즈만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보통 요소들을 배치할 때요. 짝수로 배치하지 않고요. 홀수로 배치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짝수로 배치하게 되면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게 또 커지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웹포스터 구성에 필요 없는 텍스트 상자들은 조금 먼저 지우도록 할게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네, 이렇게 지우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문장도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여기 별이 있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구성에서는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활성화 시킨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텍스트 상자를 두 가지로 이렇게 도형을 배치해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나눠놨는데 저희는 텍스트 상자가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우고요. 여기 지우고 그다음에 이 요소도 지우고 도형까지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워주고요.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을 먼저 좀 늘려줄게요. 이 도형을 어떻게 늘리느냐? 똑같아요. 방법은 이 도형의 네 귀퉁이 보이시죠? 이 네 귀퉁이에 있는 손잡이를 쭉 끌어당기셔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맞춰주신 다음에 좌우로 늘리는 거는 좌우로 늘려지는 손잡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변형시켜서 넣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요 요소는 필요 없으니까 요 요소는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도 지금 이제 폰트를 먼저 바꿔주면 좀 워터마크가 지워지면서 좀 더 가독성이 뛰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폰트를 바꾸겠습니다. 여기다 검색창에 커서를 갖다 두고요. G마켓까지 검색을 해주면요. 아래쪽에 뜹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볼드체를 클릭해 줄게요. 신청 방법에 있었던 워터마크가 사라지면서 G마켓 산스 볼드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어요. 행사 일시 땡땡 2022년 7월 16일 여기까지 쳐주고 여기서 한 횡으로 쭉 만들어주기 위해서 좌우로 손잡이 가지고 와서 쭉 당겨주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텍스트가 전체 이 비율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아래쪽에 늘려줄 수 있는 귀퉁이 손잡이를 가지고 와서 쭉 늘려줍니다. 한 요 정도까지 늘려줄게요. 그러면 저희는 한 30 폰트 크기를 30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다른 것들도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다른 필요 없는 요소들 먼저 지울게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들도 지웁니다. 자, 엔터를 쳐서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요. 자,
장소 땡땡 하고요. 카페 행복한 지구라는 장소 정보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줄 바꿔서 하려면 엔터 치시면 돼요. 키보드에 엔터키 치시고 문의전화 02-123-4567번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은 전부 적었는데요.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죠. 3행짜리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텍스트 상자에 요 각 행의 간격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글자 조정이라는 요 메뉴가 있고 거기에 또 삼각형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요 화살표는 반드시 무언가 메뉴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클릭해 볼게요. 자간, 행간, 장평이 숨어 있었어요. 자간은 말 그대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고요. 행간은 이렇게 행과 행의 간격입니다. 저희는 일단 행간을 조금 늘려볼게요. 가독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게 행간을 1.6 정도로 이렇게 늘렸어요. 이거는 이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1.6 이렇게 숫자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장평은 말 그대로 이 글자의 너비거든요. 이렇게 늘리면 뚱뚱하게 옆으로 커지면서 글씨들이 전체적으로 뚱뚱해지죠. 그런데 저희는 그냥 100% 원래 오리지널 장평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정보보다 좀 텍스트 상자가 크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절하실 수 있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면서 그 다른 도형을 선택을 하면 다중 요소로 바뀌면서 동시에 선택이 되고 그때 그룹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룹 설정을 해두면 얘네가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 텍스트 상자를 정 가운데에 놓으면 눈이 편안하거든요. 정 가운데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 역시 일단은 갖다 놨으니까 그룹은 다시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도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정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포스터 하단에 단체 로고 같은 걸 넣는 편이거든요. 워터마크 있는 글씨체는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눌러서 클릭해서 제목 텍스트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다가 단체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시민 모임 이렇게 적어줄게요. 아까 G마켓 산스로 통일시켰으니까 이 글씨체도 통일시켜 주겠습니다. 글씨체를 바꿨고 크기도 변경해 줘야겠죠. 지금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요. 여기를 3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글씨 색깔은 처음에 디자인되어 있던 대로 글자 색을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색상 팔레트에서 흰색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제 디자인되어 있던 템플릿에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살짝 요소들만 바꿔가지고 웹포스터 만드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방식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도화지를 그대로 좀 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다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추가를 하면 되냐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도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두 개는 기능이 똑같습니다. 페이지 추가 기능인데요. 자,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면 새 페이지라고 뜨고 클릭하면 이렇게 백지가 하나 나옵니다. 지울 때는 여기에 있는 페이지 삭제 버튼, 휴지통 버튼을 클릭하셔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건 혹시 선생님 뭔가요? 눌러볼까요? 요거는요. 페이지 복제 버튼인데요. 1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가 2페이지에 복제가 됩니다. 자, 백지에서 시작하는 법은요. 먼저 배경부터 깔아주면 편합니다. 왼쪽에 쭉 메뉴들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배경. 자, 배경 클릭하면요. 단색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은 흰색으로 색상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셔서 여기서 적절한 배경 색깔을 이렇게 깔아주실 수 있고요. 단색 배경이 아니라
사진이나 패턴 배경으로도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 아래쪽에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무수히 많은 하늘 배경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어요. 자, 패턴 클릭해 보시면요. 패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무늬인데요. 하늘, 구름 무늬, 꽃 무늬, 도형 패턴 여러 가지가 있죠. 체크 패턴에 더보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체크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 무늬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걸 또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변경하시냐면 얘를 한번 누르시면 활성화가 되면서 배경 편집이라는 요 문구가 뜨거든요. 그럼 요 배경 편집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패턴을 좀 적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먼저 불투명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진하거나 흐리게 변경도 가능하고요. 색상 배치도 바꾸실 수 있어요. 색상을 클릭하시면 노란색 격자로 할 수도 있고 색상을 일단 변경을 했고 패턴 크기라는 거 한번 볼게요. 패턴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체크 무늬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뭔가 좀 상큼하고 귀여운 배경이 깔렸죠? 이제 도형을 넣으면 되는데요. 요소에서 언덕을 다시 검색해 줍니다. 아까처럼 이런 야트막한 언덕 자, 동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뒤에 있는 분홍색 패턴과 좀 색깔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컬러 색상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톤을 진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먼저 글씨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제목 텍스트 추가해서 가지고 오면요. 동일하게 주말 아침 동네 플로깅 다른 글씨체로 바꿔줘야겠죠. 기본 노토산스 글씨체에서 삼각형 손잡이를 누르면 이 중에서 이번에는 손글씨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상상토끼 라는 글씨체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토끼에서 꽃길이라는 폰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글씨체가 적용이 되고요. 이 글씨체도 조금 색상을 바꿔볼게요. 글자 색을 눌러서 이 정도 느낌으로 가볼까요? 여기에 외곽선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외곽선은 아래로 스크롤바 당겨보면 여기 있죠. 먼저 체크 해주시고 클릭하셔서 색상을 조금 다른 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요소에서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플로깅이라고 다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소년으로 가져올게요. 사이즈를 적절하게 줄여줍니다. 처음에 있는 요 친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학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길고양이들이 같이 또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고양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고양이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고양이 여기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요거는 지금 보니까 일러스트 이미지예요. 색상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노란색 고양이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넣어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줄게요. 수첩 모양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소에서 수첩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는 그 중에서 요걸 한번 골라볼게요. 높이와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늘려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정 가운데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텍스트 메뉴 클릭하셔서요. 제목 텍스트로 가지고 옵니다. 먼저 폰트를 골라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이 하늘 맑은 채라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에서 한 50 정도로 맞추고요. 일시, 오전 10시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50보다 조금 작아져야 될 것 같아요. 4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줄바꿈 엔터 치셔서 커서를 10시 맨 뒤에 갖다 놓고 엔터를 쳐서 줄바꿈을 해준 다음에요. 행간을 1.8 정도로 맞추고 장소 땡땡 해서 만나는 장소 적어줘야겠죠? 지금 행간이 조금 들쭉날쭉한데요. 행간을 조금 늘려줄게요. 한 1.35 정도로 맞춥니다. 얘도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왼쪽 정렬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왼쪽 정렬 클릭하시면 일시 장소 문의가 이렇게 왼쪽 정렬로 적용이 됐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조금 가운데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그 아주 미세하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보이실 거예요. 기준점이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또 다른 느낌의 플로깅 포스터가 또 완성이 됐고요. 여기 아래쪽에 또 단체명을 넣어야겠죠. 부제목 텍스트 가지고 오셔서 생각하는 시민 모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28 정도. 네, 조금 작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글씨체는 아까 상상토끼였죠? 네, 상상토끼 꽃길체 검색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2가지의 포스터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볼게요. 저희는 웹포스터니까 웹용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파일은 총 4가지 형식으로 고르실 수 있는데요. JPG나 PNG, 그 다음에 PDF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PPT, 슬라이드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JPG와 PNG 2가지 형식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PNG 파일 같은 경우는 JPG 파일보다는 조금 더 해상도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PNG 파일의 경우에는 차이점을 혹시 보이셨나요? JPG를 눌렀을 때는 안 보이던 게 PNG 파일을 누르면 보입니다. 뭐냐면 투명한 배경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썸네일 만들기에서 조금 더 큰 차이점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배경이 없는 어떤 이미지를 다운받고 싶다 하시면 반드시 확장자를 PNG로 선택해서 투명한 배경에 이렇게 체크박스를 눌러주셔야 배경이 없는 투명한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대신 JPG와 PNG 중에 고르라면 저는 PNG 파일이 조금 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PNG 파일로 다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NG 파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배경은 체크박스를 풀어준 상태에서 페이지 선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 선택은 요거 동시에 2페이지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모든 페이지라는 체크박스를 화살표 눌러서 풀어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1페이지만 일단 다운받겠다. 혹은 나는 2페이지만 다운받겠다. 이렇게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중에 이제 하나만 최종적으로 골라서 내가 다운로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걸 다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갖다 놓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골라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1페이지 하고 선택해서 선택 완료 누르신 다음에 빠른 다운로드 눌러주면 됩니다. 자, 빠른 다운로드 클릭. 이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웹포스터 정방형이라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져 있습니다. 1페이지에 저희가 만들었던 웹포스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2번째 파일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파일 눌러서 화살표 누르셔서 1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 적용하신 다음에 선택 완료. 빠른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2번째 페이지도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재미있는 썸네일 만들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 다양하게 좀 활용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